특히 정부와 여당에서 야당이 고의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야당도 국가 기밀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9월 29일 날 군에서 언론에 다 공개한 부분을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꼭 우리 야당이 국가 기밀을 흘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군에서 공식적으로 군에서 북의 총격후 시신 태웠다. 그리고 AK 소총 사용 추정된다. 이거 다 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당 간사님이나 국방부가 군사 기밀이다. 또 야당이 이런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야당도 조심해야 되지만 정부도 또 군도 이 국가 기밀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문재인 정부의 그 군 코드 인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관께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의 승진을 거쳐서 장관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군 인사는 완벽한 코드 인사, 특히 말 잘 들으면은 기수 파괴하는 연어 인사, 또 능력과 상관없는 보온 인사로 네 사람 심기가 역대 정권 중에 가장 심했던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이 군 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군 망신 주기로 길들이에 났습니다. 다 알다시피 박찬주 대장 갑질 논란, 이것도 박 대장은 불기소되고 부인은 무죄가 됐던 것입니다. 이재수 사령관 이 부분도 멀쩡한 사람을 수갑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그 군인이 평생 명예심 하나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된 장군이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망신주기 표적 수사가 계속 이어졌다. 또한 이 비육사 출신 공군 합참 청와대 근무자가 중용되는 그러한 인사가 계속됐다. 장성급 인사여서 비육사 출신이 2017년도 20%에서 무려 2019년도에는 비육사 출신이 32%로 급증합니다. 특정한 출신이 중심이 되는 조직,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파격이라는 이름으로 완전 특히 이 사관 생도들의 명예를 상당히 질밟았던 인사는 이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문정부 초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전임 총장보다 3기수 아래였고 이후 장관이 후임 총장으로 임명될 때는 2기수 아래로 불과 2년 만에 5기수를 뛰어넘는 그런 연어 인사를 계속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수 파괴가 군 인사에서 중요시되는 세대 교체의 흐름을 거스르고 기존 조직을 와해시켰다. 저는 그래 보는 겁니다. 특히 말 잘 들으면 기수는 무시된다는 풍조를 낳았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 수뇌부 인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적임자를 선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수나 이런 것은 이렇게 고려 요소는 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뭐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기수가 건너뛰고 3개 기수, 2개 기수 건너뛰어도 사실은 그 재임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한두 개씩 건너뛰는 거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수 파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출중한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는 모르지만은 다분히 그런 요소는 별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공군 출신인 정경두 장관은 또 장관으로 와서 공군 위주의 인사를 해서 내부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안보지원사령관, 국방부 조사본부장, 검찰단장도 공군 출신으로 앉히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합참차장, 합참전략기획본부장도 다 공사 후임들로 앉았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군에서 또 장관으로 온다고 해야 그렇게 다 이렇게 치우면은 군이 과연 이 화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이 군은 상명하복과 단결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이 계급 사회의 인사의 원칙과 인사가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다. 특히 정권에 충성하면 인사원칙도 깡그리 무시되는 부분은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9.19 합의 당시에 대북 정책관으로 핵심 역할을 맡은 김도균 수방사령관은 본 의원이 볼 때 본 인사의 전형이 아닌가. 사단장 등 장성급 지휘관 경험이 필수이지만 연대장이 끝인데도 사령관에 임명합니다. 그러니까네 장관도 일부에서는 9.19 군사합의 공로로 장관에 내정됐다는 후문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당연히 공은 인정돼야 되지만은 인사 원칙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장관께서도 9.19 군사 합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입장에서 오늘의 지금 9.19 군사 합의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장관께서 지금 취임 초기입니다마는 다시는 제가 쭉 나열했던 그런 인사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해할 수 없는 인사, 이게 또 서욱 장관 취임 초부터 계속 이어지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장관으로서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군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능력, 또 품성, 전문성, 지휘 역량을 갖춘 인원들로 최적임자를 선발해서 보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방부 군의 인사가 들어가도 공감하고 어느 정도 합리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꼭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노고가 크십니다.